는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그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상가와 관련된 재건축 과정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문을 보니까 상가 소유자 아파트 분양 못 받는다? 국토부의 유권 해석 파헤치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신문 보도를 봤어요. 네네. 그동안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상가 투자, 특히 썩상이라고 하죠. 썩은 상가. 석상. 네. 네. 석상에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국토교통부가 상가 쪼개기를 방지한다고 발표하고 상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요. 네. 네. 상가 투자를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재건축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네. 상가 소유자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네. 예, 저도 많이 이제 질문도 받고요.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당연히 상가가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 상가 소유자 분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전신이죠. 네. 네, 건설교통부라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썼던 유권에서 조합 정관, 예, 이거에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을 해 줬었어요. 네. 중요한 것은 만약 조합 정관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상가를 소유한 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까지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못 받는다가 아니라 네. 조합 정관을 잘 살펴보셔서 네. 조합 정관에 기재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동안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랬다. 예,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그 규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요 규정이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고 변호사들도 처음 보면은 규정 해석이 좀 어렵다 이러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 2호를 살펴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대시설, 복리시설, 즉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를 공급할 것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상가를 공급해야 돼요. 상가를. 예, 네.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죠. 상가를 안 짓는 예, 경우. 안 짓는 경우에 그때 기존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경우. 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처음에 이해 잘 못했어요. 네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쭉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경우. 자, 나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기만 하면은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그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다시 나목 보겠습니다.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가격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경우. 네. 이게 뭐냐면 볼게요. 여기 상가를 짓는데 기존 상가 가액에서 새로 분양받는 상가 가액을 뺀 금액, 네. 이 아파트 최소 평수 추산액의 네. 그 정관 등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자, 기존 상가가 5억이었고 새로 분양받는 상가가 이건 가정입니다. 3억보단 클 것 같은데 그쵸. 일단은 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3억이에요. 네. 3억. 그러면은 차액이 2억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비율을 10%로 했을 때는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1억 2천. 1억이. 이게 어려운데요. 다시 네.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존 상가 가액에서 네.
새로 분양받을 상가 가액을 뺀 금액이 아까 그 아파트 네. 금액의 그 종간등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경우 네. 그때 이제 아파트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가 가액 얼마였죠? 5억이었죠. 5억이었고 자 새로 분양받을 상가 가액이 3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3억보다 커요. 네. 더 비쌀 것 네, 같은데. 비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네. 자 3억 어쨌든 그럼 차액이 2억 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비율을 10%로 했다고 하면 네. 얼마죠? 1억 2천. 1억 2천. 그러면 이 차액이 이쪽 아파트 쪽 가액보다 크죠? 그쵸? 그러면 아파트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옥은 상가를 일단 분양 먼저 받아야 되고 무조건 그래야만 그리고 이 차액이 그 아파트 쪽 가액보다 높으면 아파트 하나 더 준다는 거죠. 아, 상가 받고 아파트 하나 더. 예. 어.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의 없어요. 사실 상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나 하지 그렇죠? 작은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옥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 새로 분양받는 상가가 4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아예 못 받죠 아파트는 상가 받고 그렇죠. 끝나니까. 아. 근데 우리가 3억이라고 가정을 든 거일 뿐이지 네네. 이 상가가 만약에 6억 7억 들어가요 새로 받을 게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잖아. 그쵸. 그러면 아파트 받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죠. 그 상가도 돈 주고.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아. 그러니까 사실 이 남옥이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네, 작은 상가들한테 적용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목은 더 심해요. 다목이요. 다목은 이제는 귀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읽어보면. 아, 네. 잘 들어보세요. 다목.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경우. 네. 이해되시죠? 반 정도. 반 정도는? 자, 쉽게 해서 뭐냐? 새로 건설하는 상가 중에 제일 작은 네. 상가의 추산액이 네. 제일 작은 아파트 평형대 추산액보다 커야 돼요. 네. 그럴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상가가 이 아파트 가격보다 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아파트가 더 비쌀 것 아파트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 다목도 사실은 이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규정이긴 해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써놓으셨대요? 그거는 뭐 모르죠. 네. 그 입법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현장에서 네. 가장 분쟁이 많은 게 감옥이에요. 어쨌든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행령을 봐야 돼요. 예, 근데 요것을 그냥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예를 들어 설명 드릴게요. 예. 네. 예. 자, 간단히 하나 되겠습니다. 예, 상가 소유자인데요. 상가 소유자의 감정평가 금액이 5억 원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5억 원 나왔고, 근데 이 재건축 단지에서 최소 평형 아파트, 분양받을 최소 평형 아파트가, 추산액이 12억이라고 할게요. 12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예. 비율.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 정관에서 만약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비율을 1로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최소 평형 아파트 추산액 네. 12억에 만약 정관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1이니까 12억 곱하기 1은 얼마죠? 12억. 12억이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이 추산액 금액과 비교할 때 이 상가의 그 감정평가 금액이 네. 이 추산액보다 높으면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정관으로 정해지지 않았죠. 네. 그럼 얼마였죠? 상가가 5억이었고 그리고 최소 평형 아파트가 12억이었죠. 네. 그러면 이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못 받겠죠.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조정을 해요. 조합에서 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네. 뭐 어떤 조합은 10%, 네. 어떤 조합은 뭐 50%,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죠.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10%로 변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아까 12억이었죠? 네. 12억을 10%는 얼마죠? 1억 2천. 1억 2천이죠. 네. 그러면 10%로 정관의 비율을 정한다. 그러면 이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있죠. 받겠죠. 그쵸. 예.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50%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6억이니까. 6억이니까 금액이 낮으니까 못 받죠. 받겠죠. 예. 그쵸.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정해가지고 상가조합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합 정관에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구정 2구역 있잖아요. 네네. 압구정 2구역은 신현대. 예, 그거를 어떻게 했죠? 네. 압구정 2구역도 네. 조합 정관에 해당 비율을 네. 정해서 넣는 걸로 네. 상가 쪽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전해드렸어요. 네, 압구정 2구역 신현대는 이미 상가 협의가 끝났습니다. 아,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앞에 너무 막 어려웠는데 그냥 네. 비율만 딱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쉬워지죠. 네. 네. 그냥 쭉 내용이 있었지만, 뭐, 안 정했으면 1로 잡고, 정했으면은 정관에 맞춰서, 이제 뭐 50%, 뭐 30% 이렇게 정한 비율에 맞춰서 최소 평형 곱하기 그 프로테이지를 곱해서 나온 것과 상가 소유주가 갖고 있는 금액 중에서 네, 그렇죠. 상가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감정 평가 금액이 더 크면 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셔야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네. 그거를 시행령에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네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강사가 맞으시네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자, 정관 규정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받는데 이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맞나요? 더 살펴봐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자, 시행령 규정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 좀 이해가 되죠? 네네. 이거 상가를 안 지어요. 네.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쵸? 네. 예. 근데 상가를 다 짓잖아요. 다 그쵸? 상가를. 다 짓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과거에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네. 건설교통부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네. 대해서, 자, 상가조합원이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도 포함해서 해석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상가를 짓는다 하더라도, 네. 상가 조합원이 그 상가를 분양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도 그 새로운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해서 해석해야 된다. 포함해서 해석할 경우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죠. 그 상가를 짓더라도 네. 상가 갖고 있는 조합원이 예. 상가를 신청하지 않고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 되면 아파트 신청하고 상가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네네. 라고 건설교통부가 유권 해석을 했었어요. 예.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제 고시했었던 재건축 표준 정관이 있습니다. 재건축 표준 정관에도 네.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새로운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서울고등법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법원이 만약에 다르게 봤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렵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서울고등법원이 이 규정의 해석을 놓고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상가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거나, 네. 그렇죠? 상가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 보거나, 또는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의 추산액이 0원. 네. 인 경우로 보아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예. 결론은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판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서울고등법원도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최근에 이슈가 터졌어요. 그래요? 그 이슈의 핵심이 뭐냐면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요? 네, 국토교통부. 도대체 왜죠? 바로 국토교통부가 과거 건설교통부 시설에 했던 유권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바꿨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현재 재건축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네. 자,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유권 해석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알리지도 않았다. 알려주지도 않고 네, 혼자 바꾼 거예요? 혼자 받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아니,
유권 해석을 바꿨으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했었던 표준정관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바꿨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안 바꿨어요. 아, 그대로 방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제 지적을 했어요. 감사원이 공적으로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이게. 아. 예.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파트 못 받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네, 왜 이게 이렇게 이제 되죠? 뭐냐면은 이게 더 문제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상가조합원에 대한 이제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재건축 표준정관보다도 기존에 고시했었던 그 표준정관 그것보다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권 해석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바뀐 유권 해석에 따르면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했죠. 국토교통부가 이 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놓고 네. 뭐라고 했냐면 조합이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왜냐면 시행령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형식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럼 지금 네. 모든 각 압구정 구역들도 지금 상가를 다 짓는데 단지 내 상가를 안 지어야만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그렇게 거죠. 해석도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입장이. 근데 명확하진 않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뭐랄까 불을 질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기름을 부었어요. 네, 막 기름을 부은 게 이게 네. 있어요. 서울시가 네. 이와 같이 변경된 유권 해석에 기초해서 재건축 사업 부대 복리시설 소유자 주택 공급 규정 운영 방안 네.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고 합니다. 송부했는데 네.